안녕하세요. 구슬수학의 구슬쌤입니다. 오늘은 내신 4등급에서 수능 1등급으로 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학생들, 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아 답답한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떻게 공부했길래 수학을 잘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학 공부를 스스로 하고 싶게 만들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문제집의 난이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 50% 이상 틀리고 있다면 문제집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리면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게 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는 70% 이상은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집의 난이도를 선택해야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풀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돼요. 많이 맞아야 재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한번 지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는 틀린 문제에 대한 점검을 꼭 정확히 한번 해주세요. 처음 저에게 공부하고 싶다고 오는 학생들을 상담할 때 항상 전에 풀던 문제집을 가지고 오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을 보면 맞는 문제는 동그라미를 쳐놓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 있는 문제를 꼭 보게 돼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늘고 늘지 않고가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학습하고 점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은 사실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잘하고 싶은 거는 계속하고 싶고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죠. 자꾸 진도는 새로 나가지만 새로운 문제는 계속 풀어내지만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고 완벽하게 내가 아는 문제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틀린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틀린 문제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저의 방법은 완전학습 방법입니다. 완전학습이란 내가 이 문제집을 완벽하게 혼자서 스스로 풀 수 있는지 점검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권의 문제집을 선택하고 이론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게 되죠. 이때 틀린 문제와 맞는 문제가 생겨요. 틀린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산을 틀리는 문제, 기본 개념이나 아니면 이 문제에 더해진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계산이 틀려서 실수로 틀린 문제는 다시 스스로 풀어내어 세모 표시를 하게 됩니다.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향조차 모르겠는 문제들은 별표를 하게 됩니다. 별표한 문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서 이해를 완벽하게 해봐요. 그리고 새롭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풀 수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한 번의 점검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 번 반복하여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풀 수 있는 것으로 만듭니다. 사실 수업의 현장에서 별표한 문제를 완벽하게 학생의 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노하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노하우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보는 것으로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수학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다른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능을 통해
대학을 갈 때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라는 제도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표준점수는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학생들보다 얼마나 점수를 많이 받았냐에 따라 점수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 수능에서 국어 만점을 받은 학생들은 표준점수로 140점을 받았고, 수학 나영을 만점을 받은 학생들은 149점을 받았어요. 동일하게 잘 했을 때에 수학은 9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학교마다 점수 컷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9점이란 점수는 두세 단계 더 인기 있는 학과나 대학을 쓸 수 있는 큰 점수예요. 문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못하면 수학 포기해도 대학 갈 수 있지 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열심히 했을 때 더 나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대학 갈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신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성실하지만 수학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이었고, 완전학습 방법을 모르고 있어서 이 방법대로 공부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저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학습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고 이해하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쳐준 대로 정말 잘 실천해 주었어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점검하려고 제가 매 수업마다 복습 테스트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친구는 이 복습 테스트지를 6개월 이상 계속 100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학습에 대해서 실천하고 습관으로 자리 잡자 내신이 1등급이 나오게 되었고, 한 번은 전교에서 혼자 100점을 맞아 수학 선생님들에게 수학 잘하는 친구로 각인이 되게 되었어요. 성적이 오르니 공부가 더 재밌어지고 저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져서 제가 해주는 인생 이야기나 삶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밌어 하였고, 저를 더 좋아하게 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져 더더욱 성적은 오르게 되었어요. 고3이 되어서도 자리 잡은 습관대로 계속 공부를 하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란 책은 수능의 70% 정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완전학습으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두 책을 완전학습 모형으로 완벽하게 공부하면서 신유형과 킬러 문제에 대해서도 점점 더 풀 수 있게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렇게 공부하자 3월, 6월, 9월에 2등급이 나왔던 친구가 10월에 1등급으로 올랐고, 11월 수능에서 92점이라는 점수로 1등급을 받았어요. 이번 수능은 수학 나영이 굉장히 어려워서 84점부터 1등급을 받았는데 92점이라는 안정된 점수로 1등급을 받고 좋은 표준 점수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대학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는 스스로 수학 공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문제집이 난이도가 스스로에게 적절한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틀린 문제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확하고 꼼꼼히 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학습 모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